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모았는데 통장에 1억도 안 남았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간 재테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온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한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대부터 매달 빠짐없이 30만 원씩 적금을 넣고 보험을 가입하고 펀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4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막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간 매달 30만 원씩이면 총 1억 4,400만 원을 넣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더욱 줄어든 것입니다. 김모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던 착각.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재테크 오해입니다. 첫 번째 재테크 실수는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재테크 조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돈 기입장을 써라.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해라.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축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제가 40년 전 재테크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0%가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금만 해도 돈이 불어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라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박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5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았다면 지금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복리로 계산해봐도 기껏해야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만 투자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축을 투자의 재료로 생각해야 합니다. 매달 모은 돈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지 마세요. 3개월치 생활비 정도만 비상금으로 놓고 나머지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초보자라면 먼저 안전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테크 실수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선생님,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입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재테크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어떤 투자 상품에 몰빵했습니다. 1년 만에 5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서 말이죠. 결과는 6개월 만에 원금의 80%를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30%, 주식 30%, 채권 20%, 현금 20%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꾸준히 투자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테크 실수는 남의 말만 믿고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재테크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이 주식 사라고 하던데요. 제 매형이 이 펀드가 좋다고 하던데요. 인터넷에서 이 투자법이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준 것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가 추천한 것이라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모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인도 그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면서 서로에게 추천한 것이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부터 쌓아보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좋은 재테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정보는 피하세요. 대신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언하는 내용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재테크 실수는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이 생기면 투자하고 필요하면 빼고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투자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재테크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것인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할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모 씨의 사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정작 자녀 교육비가 필요할 때 투자금이 손실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10년 후 교육비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5년 후 집 마련, 10년 후 자녀 교육비, 20년 후 은퇴자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그 다음 각 목표별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현재 자산 상황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가 정해지면 투자 방법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단기 목표라면 안전성을 중시하고 장기 목표라면 수익성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테크 실수는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변화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르면 더 사고 싶어 하고 내리면 무서워서 팔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테크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고점에서 사고 시장이 나쁠 때 저점에서 파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40년간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시장은 항상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변화에만 집중해서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패닉 상태가 되어 모든 투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된 2010년이 되어서야 다시 투자를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가장 쌀 때 팔고 비쌀 때 산 것입니다. 만약 그때 참고 기다렸다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세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투자한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를 매도한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절한다.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집중하세요. 매일 투자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재테크 실수는 세금과 수수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만 생각하고 세금과 수수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누적되면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갑니다. 또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1년 동안 주식 매매를 자주 해서
20% 수익을 냈다고 좋아했는데 수수료와 세금을 빼고 나니 실제 수익률은 10%도 안 되더군요. 거래를 너무 자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세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가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매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이런 세금 혜택 상품들을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재테크 실수는 부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자산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채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재테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투자보다 부채 상환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출이나 캐피털 대출 같은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연 5%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고금리 부채부터 갚는 것이 확실한 수익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모 씨는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연이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 7% 수익을 기대하며 펀드에 투자하고 있더군요. 이런 경우 펀드 투자금으로 신용카드 대출부터 갚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부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은 부채부터 상환하고 필요하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8번째 재테크 실수는 나이에 맞지 않는 투자입니다. 20대의 투자와 50대의 투자는 달라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투자 기간도 다르고 위험 감수 능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손실을 봐도 시간이 있어 회복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분 중에 젊은 사람들처럼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을 잃게 된 것이죠. 반대로 20대 젊은이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투자해서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100에서 나이를 뺀 퍼센트로 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30대라면 주식 70%, 채권 3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자산의 비중도 늘려야 합니다. 9번째 재테크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목 수익률만 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투자해서 연 5% 수익을 냈는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였다면 실질 수익률은 2%밖에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숫자상으로는 수익이 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재테크 업계에 있으면서 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4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00원입니다. 60배나 오른 것이죠. 만약 40년 전 100원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나 예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도 항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 수익률로 평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10번째 재테크 실수는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시장이 안 좋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재테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하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수익이 별로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했더니 지금은 상당한 자산이 모여 있습니다. 복리와 평균 매입단가 효과 덕분이죠. 중도 포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성과를 점검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세요. 또한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투자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실천 가능한 재테크 로드맵.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우선 정리하세요. 이것이 모든 재테크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각각의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산 상황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세요. 3단계는 투자 시작입니다.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뒤 점차 다양한 투자처로 확대해 나가세요. 4단계는 지속과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으면 공부해서 도전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5분만 투자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 앱을 다운받아서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가서 적금 하나를 개설하세요. 금액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되 반드시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테크 관련 책을 한 권 사서 읽기 시작하세요.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한 권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마음가짐.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기간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오면 공부해보고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테크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흔한 재테크 실수 10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모 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모았는데도 기대만큼 자산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상담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계부 쓰기, 적금 개설하기, 재테크 책 읽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